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도 또 뉴욕 증시도 분위기가 좋지 않은 채로 끝이 났죠. 상호 관세와 경기 침체 우려, 여기에 정책 불확실성과 공매도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진 데다 지수는 경계감이 짙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6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은 결국에는 700선 아래까지 내려가면서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죠. 코스피 지수는 하락폭을 확대해가면서 2주 만에 다시 2,60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2,557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2% 가까운 하락으로 장을 마쳤죠. 시총 상위단에서는 모든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693선까지 밀려나면서 거의 3개월 만에 700선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낙폭을 확대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설상가상으로 주말 사이 뉴욕 증시도 상황도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우려감을 더했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2.7% 급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2% 가깝게 하락을 했고요. 물가지표와 소비심리지표가 크게 악화한 수치로 발표가 됐고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도 국내 증시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 트럼프의 관세 부과 정책 이번 주 4월 2일에 발표가 되죠. 오늘부터는 또 전면 한국 증시의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격동의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또 한 번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이번 주 어떤 전략들 챙겨보면 좋을지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들 실시간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전거래일 마감한 국내 증시, 뉴욕 증시 상황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개장 전 이슈들 살펴보면서 개장 이후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미리 챙겨서 관심주로 살펴보고 있고요.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시장 움직임 포착해보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히든 종목으로 방송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방송 이후 팍스통신방에서 이 종목에 대한 전략과 힌트들 모두 풀어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팍스통신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 입장하시고 편하게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입장하셨다면 개장 워밍업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김혜주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김혜주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실까요? 국내 증시 하락 마감하는 흐름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틀 연속 약세를 띠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1.89% 하락하면서 2주 만에 2,600선을 이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도 석 달 만에 700선을 하회했는데요. 2% 가까이 1.94%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사자세 보였는데요. 개인이 5천억 원대, 기관이 31억 원대 물량을 담아냈지만 외국인이 6,403억 원 순매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만이 사자세 보였는데요. 1,195억 원 담아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00억 원대, 50억 원대에 팔아내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더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국내 핫이슈 두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이 제품 가격을 10%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비 회복과 AI 시장 확대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회복세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실까요? 삼성전자의 로봇 자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경비용 사족 보행 로봇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로봇은 PTZ 카메라를 장착해서 24시간 순찰과 감시가 가능하고요. 원격 조정과 음성 대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주총에서 이 로봇을 직접 시연하면서 앞으로 연내 출시를 예고했는데요. 삼성의 로봇 사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핫이슈 두 가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도 확인해 보실까요?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세 보였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가 하락하면서 우리 시장 반도체주도 하락했죠. 삼성전자는 2.59%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SK하이닉스도 3.72%, 4% 가까이 빠지는 흐름이었습니다. 2차 전지도 동반 약세를 보였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0.14% 소폭 하락했고요. 삼성 SDI도 1%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자동차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25% 관세를 앞두고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현대차와 기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현대차는 3.53% 하락했고요. 기아는 2.66% 하락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잔존하는 조선과 방산주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방산주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 가까이 하락했고요. 현대 로템은 1.64% 하락했습니다. 조선주는 장 초반에 컸던 낙폭을 줄이면서 양봉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HD 현대중공업이 1.27% 상승했고요. 삼성중공업이 0.44% 소폭 상승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융주는 전반적으로 파란불 키면서 하락세 보였는데요. KB금융이 1.87% 하락하면서 2% 가까이 빠지는 흐름이었습니다. 바이오주도 약세를 띄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94%로 1% 가까이 하락했고요. HLB도 2.39%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화학주도 파란불 켰는데요. LG화학이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IT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가 신작 출시 모멘텀으로 강하게 상승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펍지가 신작 인조이를 출시하면서 크래프톤이 6%대 상승 보여주면서 상승불 켰습니다. 여기까지 대형주 업종별 흐름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도 확인해 보실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시장을 강타한 가운데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로 일제히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69%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2.7% 급락했습니다. S&P 500도 2%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S&P 500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로 큰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M7 종목도 간단하게 살펴보실까요? 전반적으로 대형 기술주들이 낙폭이 큰 모습이었습니다. 투심이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그동안 고평가 논란이 있었던 대형 기술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총 1위 애플은 2.66%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도 하락했는데요. 특별한 악재가 없었음에도 기술주와 같이 동반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존은 4.29% 하락했고요. 테슬라도 하락했죠. 3.51%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주간 기준으로는 6%대 상승 보여주면서 상승의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SNS 플랫폼 X를 330억 달러에 매각하면서 AI 시장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파벳은 5% 가까이 하락하면서 4.89%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기까지 M7 종목도 살펴봤습니다. 국내 증시는 단기적으로 시장을 반등시킬 재료가 없기 때문에 방어적 대응이 필요하겠는데요. 미증시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심이 얼어붙으면서 앞다퉈 투매에 나서는 모습이었죠.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중요하겠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접속하셔서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릴 수 있고요. 시그널들 포착하시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김혜주 캐스터였습니다. 자, 그럼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월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빅스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이후에도 대표님과 함께하시면서 다양한 전략 받아보실 분들 지금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바로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가이드들 또 시장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 더해질 예정이니까요. 실시간 전략 받아보실 분들 지금 바로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 분위기도 안 좋았고 지난 금요일장 우리 증시도 많이 빠졌다 보니까 오늘 전략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잘 잡아보도록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벌써 3월달 마지막 날이잖아요. 사실 1분기가 이렇게까지 빨리 지나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어느새 1분기가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1분기 나름 시장이 좋았을 거라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많은 예상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딱 반만 좋았던 것 같아요. 반은 오르고 반은 내렸던 딱 1분기였죠. 근데 2분기만큼은 또 다른 전략으로 시장이 움직일 텐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아직도 전략을 잡지 못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2025년도 2분기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필승 전략 제가 또 알려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많은 전략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필승 전략 챙겨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방에서 지금 바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부터 또 살펴볼까 하는데요. 지난 주말에 좀 크게 빠졌습니다. 나스닥 지수 2.7% 빠지면서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큰 낙폭을 이날 기록하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뭐 물가 지표, 소비 지표 악화했죠. 여기에 관세에 대한 두려움까지 또 겹치면서 정말 걱정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일단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와 그리고 관세 우려가 겹쳐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최대 낙폭 기준으로 한 2% 가까이 하락을 보였고요. 나스닥 지수는 2.7% 하락이지만 최대치 낙폭까지는 한 3% 가까이 됐다라는 점. 사실상 굉장히 큰 폭으로 낙폭을 좀 보여왔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낙폭을 보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기존의 저점이 무너졌는지 아니면 기존까지의 저점까지를 좀 어느 정도 지지력 테스트를 해주는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수 하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은 아까 우리가 봤던 딱 두 가지가 가장 크잖아요. 관세에 대한 얘기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인데 사실 관세에 대한 얘기의 종점은 이번 주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약 일주일 동안의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좀 보면요. 관세에 대한 유연성을 언급하기도 하고 그 다음 날에는 자동차 관세에 대한 직접적인 시행을 하기도 했어요. 자, 거기에 대한 우려가 실질적으로 금요일에 이 아무래도 다 이번 주에 발표될 상호관세에 대한 얘기의 우려가 금요일에 좀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계속 말을 바꾸다 보니까 시장도 어느 정도 지치는 모습들을 계속 표현하는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반적인 하락세를 좀 다 보였는데 특히나 이제 기술주들이 하락을 좀 급격하게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메타나 아마존 등 방금 전에 우리 캐스터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증시의 뭐 대부분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 분위기는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랑도 굉장히 유사한 흐름이었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번 주도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이 하락을 이끌어냈던 이 일정들이 이번 주에 전부 다 해소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일정들을 좀 같이 볼게요. 25년도 3월 30일 오늘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냐? 약 1년 7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이에요. 공매도 개선법이 시행이 되는데 23년도 11월 달에 공매도가 중지가 됐어요. 아무래도 증시에 대한 부양의 의미로 중지를 했던 것도 있지만 공매도 자체의 시스템 문제로 인해서 공매도를 중지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공매도가 오늘 재개될 예정이고요. 자, 4월 1일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2분기로 본격적으로 넘어갈 예정인데 2분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사실 이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 주는 특히나 최근에 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경제 지표들이 무리하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성도 어느 정도 유추를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번 주에 발표될 지표들은 소비 지표, 물가 지표, 고용 지표들이 모두가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완화가 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우려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4월 2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주 정말로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미국 증시가 이제 빠졌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될까?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잠깐 차트를 좀 보여드리자면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빠진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까지 이번 연도 초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금요일까지의 시장의 흐름들을 봤을 때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 현상을 보일 때도 많았고 커플링 현상을 보일 때도 많았어요. 왜?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는 작년 같은 경우 이 움직임이 굉장히 달랐기 때문이죠. 미국 증시는 계속 올랐던 반면에 국내 증시는 계속 하락만 했었으니까. 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25년도 초반부터 국내 증시는 연이은 상승을 계속 거듭해 왔는데 자, 각 지수 차트마다 중요한 지지선들이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선을 하나 딱 그어드리자면 지금 딱 이 선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캔들들이 정확하게 맞닿아지면서 이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코스피의 기준에서 오늘 딱 맞닿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라인대를 제가 작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언급을 해드렸던 라인이에요. 자, 작년 8월 블랙 먼데이 사건 때 이후로부터 첫 번째로 잡혀있던 저점이 계속 꾸준하게 닿을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외국인이 동반되면서 외국인의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에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특히나 이때 당시 이 저점은 뭐냐? 이거 계엄 사태 때 추가적인 악재로 이 하락이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그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은 실질적인 지지력에서 조금 제외를 시켜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지력을 중요하게 받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공매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라고 주식을 더 떨어뜨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고점에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면 저평가에 있는 종목들이라면 반대로 수급들을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이 라인대에서 오히려 공매도가 이 시장을 부양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하락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증시를 올릴 수도 있는 하나의 재료가 남아있다라는 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오늘 시장이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자, 이 부분들은 디테일한 전략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장이 아직 개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들은 실시간 대응으로 제가 따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어디서요? 하단에 QR코드를 찍으시고요. 박스통신망으로 입장하시게 된다면 오늘 시장 브리핑과 오늘 봐야 되는 종목들 제가 또 안내를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QR코드 찍으시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가운 경기와 뜨거운 물가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 시장에서 나타나면서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는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투매로 대응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1년 7개월 만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계감이 짙었죠. 하지만 전문가님께서는 매번 이 차트상 흐름으로 봤을 때 지수 자체가 이 정도 라인에 오면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투매가 나와주기도 했다, 지지력을 받기도 했다라는 말씀을 주셨죠. 올릴 수 있는 재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가 크게 빠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요. 이 공매도에 대한 재료가 또 오히려 시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실시간으로 전략 세워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오늘 시장 대비 철저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와 주셔서 지금부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그럼 개장 전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재난복구와 함께 또 준비를 해주셨네요. 아무래도 최근에 또 산불도 나고 관련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좀 이런 관련주들 살펴주시는 걸까요? 일단 저는 오늘 딱 두 가지의 이슈를 갖고 왔는데 좀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갖고 왔어요. 두 가지 이슈 중에 첫 번째는 시장이 하락할 때 베팅할 수 있는 테마들, 네. 하락할 때 부각되는 테마들을 준비를 했고요. 네. 두 번째 테마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또 시장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올라갔을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테마를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럼 하락할 때도 올라갈 때도 저희는 탄탄하게 대비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재난복구 테마를 좀 먼저 준비를 해왔는데요. 재난복구 테마 지난주까지 굉장히 뜨거웠던 산불 테마가 있었죠. 전국적으로 산불이 계속
계속 나오다 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했었는데 자 어느 정도 주불은 전부 다 진화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 불 자체는 전부 다 꺼졌고 더 중요한 게 남았잖아요. 사실 이번에 산불이 난 규모 자체가 우리가 일전에 왜 LA 산불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때 당시 LA 산불과 영상을 보시면서 와 굉장히 넓은 규모의 와 저기 지금 막 지옥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불에 탔었는데 네. 자 그 규모보다 오히려 더 큰 게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산불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화된 이후로부터 이 재난 지역의 복구 과정들을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오늘 직접적으로 좀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시장에서는 뭐 농업 관련주나 비료 관련주들 이런 이 직접적인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시장이 하락하게 된다면 해당 이슈들 한 번쯤은 다시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주말간에 이슈가 또 있었기 때문이죠. 자 애지중지하던 소, 돼지 죽고 사과밭도 다 타버렸다. 경북 북부 산불로 농업 기반이 붕괴가 돼버렸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과일 어느 거 좋아하세요, 앵커님? 저는 과일은 다 좋아하긴 하는데 네. 특히 사과. 사과. 경북 네. 지역에서 제일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게 또 사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사과 같은 과일 이런 대부분의 농업 기반이 전부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역에 대한 이 농업 재건 관련주들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내수 악화의 대형 산불 정부 10조 필수 추경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전반적인 해당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한 번쯤 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 종목들을 간단하게 보자면요. SY나 효성 OMB, 남해화학 정도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각각 뭐 비료나 모듈러 주택, 농업 관련주들로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간단하게 같이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효성 OMB예요. 효성 OMB는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비료나 농업 관련주로서 대장주로 조금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이죠. 장중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아쉽게도 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자, 이 종목 차트의 흐름을 보면 정확하게 꼬리를 다는 자리가 어디냐? 자, 지금 기준에 있던 저항대 라인이라는 거예요. 이 저항대 라인에서 부딪혀서 내려온 시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와 있는 현재 시점에서 눌림목을 받고 다시 상승을 하든지 아니면 오늘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지 충분히 한 번쯤은 재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술적인 분석의 자리인과 동시에 충분히 시장에서 떠오를 수 있는 자리인 만큼 해당 종목 한 번쯤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체크가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SY죠. SY. 사실 산불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 와중에서도 이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은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특히나 이재명 당대표가 이 주택 관련해서 또 한번 얘기를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SY 관련주 사실상 SY가 직접적인 대장주로 좀 움직임을 보였고 현재로서는 후발주로 금강공업이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SY나 금강공업 두 가지의 종목들 중엔 SY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강공업은 SY가 쉴 때도 연이어서 이틀 동안 상승을 보였고 SY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상승 이후 눌림목을 받고 다시 오늘 또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지금 오늘 동시호가에서도 대략 3% 정도 갭상승이 시작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들 체크를 해보시면서 반등을 조금 노려보시는 그런 단타 매매도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남해화학이라는 종목인데요.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아껴두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사실 단기성 테마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단기적인 테마라고 하더라도 당일날 끝나진 않아요. 어느 정도 뭐 하루나 이틀, 3일 정도는 이 재료의 지속성을 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윗꼬리를 달고 크게 내려왔어요. 거의 다 상승 부분을 거의 다 반납했던 시점인데 자, 해당 구간 어느 정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한 번만 상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재상승 나올 가능성도 이 단기성 테마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나 분봉 차트로 봤을 때 한 번의 수급들이 끝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의 상승 다시 한번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봤던 세 가지의 종목 모두 다 공통점은 뭐예요? 오늘 시장이 빠질 때 단타로 공략할 수 있다. 혹은 단기적으로 관점을 두고 공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 이렇게 세 가지의 종목을 알차게 설명을 드려도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며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기 힘드시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들을 어디서 잡아드리냐? 하단에 QR코드 지금 하나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 QR코드를 지금 바로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박스통신망으로 입장하시게 된다면 오늘 시장이 하락하게 될 때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테마 제가 또 알차게 브리핑을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도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농업이 주된 생계터전이었던 경북 5개 시군의 농축산 기반이 이 산불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 내수에 진작을 기하겠다라는 발표까지 했는데요. 관련해서 재난복구와 관련된 관련주들 살펴와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이 만약에 빠진다면 어려울 때 오를 수 있는 종목들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효성 O&B 농업 관련주입니다. 현재 저항대 라인에서 부딪힌 상황인데요. 눌림목에서 상승하거나 오늘 추가 상승할 여력 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이 종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Y 모듈러 주택 관련해서 살펴주셨고 또 남해화학까지 모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오늘 시장이 어렵다면 이 부분들 단타로 챙겨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긴급재해 관련된 종목으로 재난복구 종목 모두 챙겨가시면서 실시간 전략까지 받아보실 분들 하단에 QR코드 팍스통신망 열려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면요. 오늘 재난복구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체크해 주시면서 전략까지 모두 잡아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네, 그러면 시장이 오른다면 로봇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맞습니다. 오늘 일단 주말에도 이슈가 있었고 지금까지의 흐름들을 우리가 이번 연도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흐름들을 봤을 때 시장에서 먼저 하락이 나오더라도 반등을 보일 때 가장 먼저 딱 눈에 띄던 종목들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테마들이. 그중에 첫 번째가 로봇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양자모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주 주말에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조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 상용화에 가속화를 하겠다. 로봇 산업의 환경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이슈가 나오게 됐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들, 이슈들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읽어봐봐야 루즈예요. 왜? 지금까지 있었던 이슈들의 복사 붙여넣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하나의 제목으로도 충분히 시장에서의 로봇 관련주들을 부각시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체크만 하면 돼요. 그 기대감으로 우리 뭐라면 된다고요?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로봇 관련주로 수익만 내면 된다. 기대감만 반영이 된다. 딱 이 정도로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옵티머스에 대한 상용화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휴머노이드 관련주들 또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최근에 또 로봇 관련주들이 흐름이 나올 때마다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줬던 세 종목 정도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클로봇, 하도 유명한 종목이잖아요. 이 증시에서 로봇 관련주 공략하면서 클로봇을 한 번도 공략 안 한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두 번째 SP 시스템즈고요. 세 번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의 종목들을 모두 다 공략을 해드렸었어요. 못해도 한 종목당 2번 내지 3번 이상의 수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먼저 하나하나씩 좀 같이 차트를 보도록 할 건데 먼저 클로봇 먼저 보도록 할게요. 클로봇 같은 경우는 최근에 추세를 어느 정도의 정배열의 흐름으로 좀 이어져서 바꿔주게 되면서 전반적인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잘 나오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1차 상승 파동 나오고 나서 2차 상승 파동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 이번에 신고점을 돌파시켜주는 3차 파동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전에 우리가 지수 차트를 봤던 것처럼 지금 이 종목도 뭐예요? 이 추세를 만들어가면서 이 특정 구간에 대한 이 선에 대한 지지력을 계속 테스트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시장의 동시 효과를 보면 마이너스 1.25% 하락 출발할 예정이에요. 근데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가 시장이 하락 출발한다고 해서 어떻게 돼요? 그냥 하락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락 출발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을 보일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 만약에 추가 하락 나오더라도 이 구간이 저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클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동안 2-3번 정도 공략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의 패턴을 다 머릿속에 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아직도 한 번도 공략을 안 해봤다. 그러면 저랑 같이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경험이겠죠.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SP 시스템즈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제가 이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히든 종목으로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클로봇과 비슷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아쉽게도 후발주로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추세를 먼저 조금 무너뜨리는 모습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가야 되는 자리에서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이 연이어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요. 한 번 오를 때 힘있게 올라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돼요? 양봉이 연이어서 막 4번, 5번도 나옵니다. 윗꼬리를 달아서라도 종목이 올라간다는 것을 이 차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처럼 사실 이런 차트의 유형이 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공략하기 가장 꺼려하는 종목들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잡으면 떨어질까 봐.
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무서움이 먼저 조금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잡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종목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추세는 무너졌지만 아직까지 지지력은 남아있다. 어디서? 이 이동평균선 안에서. 자, 물론 오늘 추가적으로 지금 아까 클로버처럼 하락하면서 출발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이 구간이 저점이 되게 된다면 우리는 잡지 못할 반등 캔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나 여러분들께 공략할 수 있는 자리 제가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아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특히나 최근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이 횡보하는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하락에 견디지 못하고 손절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금은 손절할 타이밍이 아니라 지금은 이미 늦었어요. 왜? 시장도 많이 빠졌고 종목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뭘 해야 된다고요? 지지력을 어디서 테스트를 해주는지, 어디까지 지지가 나오고 어디서 반등이 나오는지를 자리를 찾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대응 방법도 제가 모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라면 자, 직접 QR코드를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하셔서 해당 종목들의 힌트와 전략들 모두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이 오를 때 튀어오를 수 있는 업종 가장 먼저 튀어오르는 게 로봇이다라는 말씀 주셨죠.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가담하고 있고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국내 대기업들까지 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지금 자리에서 잡아볼 수 있는 종목들 챙겨와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클로봇인데요. 클로봇은 신고점 돌파 후 조정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팍스통신방에서 정말 여러 번 공략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흐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 저점을 높여가면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공략을 해야 하는지 대표님께서 가장 잘 짚어주실 예정이니까요. 이 클로봇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에는 공략법을 받아보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한번 고점을 높여갈 때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하실 때 오늘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P 시스템즈 히든 종목으로 저희가 또 드렸던 종목입니다. 후발주로서 움직이고 있고 현재 추세가 무너지는 움직임 나타나고는 있지만 한번 오를 때 힘있게 오르는 종목입니다. 추세는 무너졌지만 지지력은 남아있는 자리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한번 오를 때 힘있게 올라가는 이 종목 미리 공략해서 이 상승분을 내 수익으로 만들어 보겠다 하시는 분들 한번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어느 정도 추세가 살짝 무너지긴 했지만요. 대응이 충분히 가능한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 공략했다 하면 정말 잘 이끌어 주시는 게 또 오늘 함께하는 빅스 대표님이시거든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오늘의 종목들, 재난 종목들 그리고 로봇 관련 종목들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입장하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3월의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네, 양시장 모두 지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 넘게 빠지면서 현재 2,500선까지 위협을 받고 있네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2% 넘게 빠지면서 678선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낙폭이 조금 큰 상황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삼성전자 1%대, SK하이닉스 3%대, LG에너지솔루션은 5%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알테오제는 양전을 현재 해준 상황이지만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4%, 5% 좀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약바이오주들도 전반적으로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에서 2%가량의 큰 폭의 상승, 하락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급은 좀 제한적인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외국인이 소폭으로 담아주고는 있지만 변동성이 조금 큰 상황입니다. 네, 현재까지의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처참하네요. 네, 처참하네요. 다른 말이 필요 없이 그냥 네. 처참합니다. 근데 일단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산불이 좀 굉장히 크게 나면서 네, 이 산불 앞에 사람들이 굉장히 무력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 엄청나게 빠지면서 진짜 무기력하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느꼈습니다. 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작부터 지금 코스피는 2%대, 역시나 코스닥도 비슷하게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지력들을 모두 이탈시켜 버렸어요. 아까 우리가 코스피 같은 경우 우리가 어디서 확인하자 그랬죠? 딱 이 라인 확인하자 그랬잖아요. 이 라인. 네. 이 라인에서 지금 하락 출발을 했고, 여기에 대한 반등이 나오는지가 이제 또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약 이틀 동안 빠지면서요, 대부분 최근에 좀 강했던 종목들은 모두 우수수 떨어졌을 거예요. 특히나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의 특징이 고점에서 매수하는 걸 워낙 또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고점에서 물려있는 종목들이라면 기본으로 막 20%, 30%씩도 아마 빠졌을 겁니다. 대부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던 종목들도 그냥 5%, 10%는 빠지는 게 현재의 시장이다. 왜? 어제랑 오늘만, 지난주 금요일이랑 오늘만 빠진 폭이 무려 6%가 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지선이 이탈이 됐죠. 자, 중요한 건 이제 그겁니다. 이제 공매도가 이제 장 초반부터 이어지게 되면서, 특히나 조선과 방산, 최근에 증시를 부양했던 대형 테마들이잖아요. 근데 이 종목들의 집중적인 공매도가 먼저 진행이 되면서 장 초반부터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구간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지, 그리고 다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가 두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무리하게 손절을 하는 것보다,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요즘 박승시방 안에서도 물어보면, 요즘 여러분들 많이 지치시지 않나요? 종목들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면은 대부분 막 지쳐서 막 손절을 하거나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공포심에 휩싸여서 이 공포감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고 무리하게 본인도 투매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현명하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혼자서 못 하시겠다면 이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찍으시고 팍스통신망으로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뭐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라 예측을 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자, 실시간 대응이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좀 처참한 모습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들이 완화가 되는지, 또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 시장 상황 실시간으로 대응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에서 무리하게 또 투매를 하거나 손절을 하는 것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내가 혼자서 자꾸 이상하게 내동매매 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대표님의 전략 받아보시면서 시장 실시간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저희가 시그널 포착 종목 준비해 왔으니까요. 이 종목만큼은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또 슈팅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탄탄한 종목, 그리고 앞으로의 재료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한알령 이슈와 관련해서 대표님께서 시그널 포착 종목, 히든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으니까요. 어려운 시장을 이겨갈 수 있는 종목 내 포트에 하나 추가적으로 담아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함께 오늘의 이 종목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최근에 한알령 관련 이슈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은 어떤 종목 좀 같은 이슈와 함께 준비해 주셨을까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우리가 오늘 테마적인 걸 어떤 걸 봤냐면, 하락할 때 볼 수 있는 테마, 네. 그리고 상승했을 때 볼 수 있는 테마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 시장이 이렇게까지 빠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쵸. 물론
어느 정도의 시나리오는 있긴 있었지만 사실상 이렇게 막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뭔가 애매한 흐름들이 나온다. 그런 시나리오도 하나 제가 또 준비를 했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크게 나오면서도 실적에 이슈가 있는 테마들이 조금 먼저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알령 테마를 사실 밀착 종목으로 좀 준비를 해왔는데 이슈를 좀 같이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발의 흥풍이 분다. 온기도는 화장품, 여행, 엔터주들에 대한 이 움직임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중국 경기부양체의 효과의 가시화 연초 소비율이 생각보다 양호하다라는 점. 두 번째 같은 경우 LG생활건강이나 이 한국콜마 등 화장품주의 반등. 이 사실 반등이 보이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자리를 좀 바닥을 잡아주는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중국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를 추진하고요. 여기에 대한 여행과 면세점주의 회복 기대감도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알령 해제 가능성, 지지난달부터 계속 꾸준하게 이슈가 있었던 일이잖아요. 엔터주도 주목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최근에 또 뭐 영상 콘텐츠에 관련되어 있는 영화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있었고 화장품주, 게임주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해당 종목들은 조금 강하게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버텨주는 모습들이 강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종목들에 대한 힌트를 좀 간단하게 같이 볼 건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겁니다. 지난해 미국의 대표 유통 채널 코스트코동에도 입점을 한 기업. 두 번째는 지난달부터 미국 대형마트 타깃의 매장 1,788곳에 입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실적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 대한 매출처가 더 확보가 된다면 실적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 페이지에서 봤던 것처럼 옛날 화장품주들 하면 LG생활건강이나 뭐 이런 한국콜마 같은 이런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형주들 위주로 먼저 공략을 했다면 지금의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대형주들보다도 이 중소형주들의 흐름이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의 차트입니다. 자, 보면 2월달과 3월달 여러분들 어땠어요? 힘들었죠? 지수는 어땠을까요? 지수도 더 힘들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어때요? 자, 지금 이번 연도 1월 달부터 흐름이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주고 어느 정도 지지력 테스트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2월 달 중순부터 시장 빠질 땐 이 종목은 오히려 반등을 보여왔어요. 왜? 한알령의 재료를 가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만약에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제가 방금 잠깐 화장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봤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는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오늘 역시나 비슷하게 어느 정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포인트를 어디로 둬야 되냐면 시장이 하락할 때 부각되는 테마 그리고 시장이 하락하면서도 불구하고 자리를 잡고 버텨주는 테마 오히려 올라가는 테마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어찌됐든 시장이 하락한다는 건 대형주들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들이 강하게 나온다는 건데 그 차익 실현이 나온 수급들은 결국엔 어디로 갈까요? 앞으로 다음 올라갈 테마들에게 유입이 되겠죠. 자, 그런 게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 버텨주고 올라가는 테마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는 이제 화장품 테마 이 종목이고요. 자리 자체는 최근의 흐름들 지지력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공략해도 나쁘지가 않다. 그리고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회복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박스통신망 입장하셔서 제 전략을 받고 한 번쯤은 공략을 같이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자, 제가 여기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더 디테일한 설명들은 제가 아껴두고 있어요. 왜? 팍스통신망에서만 소개를 시켜드릴 거기 때문에 자, 지금 딱 보고 계시다가 이 종목 너무 궁금하고 나도 좀 공략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QR코드 찍으시고 바로 입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한알령 해제 기대감과 관련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 효과로 중국의 관련 수혜주들이 반등할 수 있는 기대감 가져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여행 관련주, 면세 관련주, 그리고 한알령 해제 기대감에 따라서 엔터주와 카지노주까지 관련해서 움직이는 모습들 나타났는데요. 중국 단체 관광객의 비자까지 또 면제가 된다면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종목 화장품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종목은
지난해 미국의 대표 유통 채널이죠. 코스트코에도 입점을 했고요. 미국의 대형마트 타겟으로 한 매장 1,800여 곳에 현재 입점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매출처를 확보를 한다면 그간의 실적에 더해서 더 추가적인 실적까지 기대를 할 수 있겠죠. 차트상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잡아볼 수 있는 상방이 열려 있는 종목입니다. 고점까지 다시 한번 또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자리에서 미리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이 어렵지만 화장품 관련주들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오늘의 이 종목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든 종목이기 때문에 방송 이후에 팍스통신방에서 다양한 전략과 함께 이 종목명이 공개가 됩니다. 종목명과 대응 전략 모두 받아보시면서 실시간 대응까지 체크해 보실 분들 팍스통신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바로 팍스통신방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대표님의 전략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의 시장 상황 출발한 지 15분 정도 흘렀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출발보다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가면서 현재 코스피 2,500선 아래로 떨어져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코스닥도 2.5%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는 낙폭을 더 키운 상태네요. 59,000원 선 아래까지 내려와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4%, 5% 가까운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도 지금 음전하면서 35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 하락폭을 키워가면서 에코프로는 현재 7%대 낙폭까지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로 지금 시장을 잡아주고는 있지만 외국인이 큰 폭으로 지금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파랗게 물들다 보니까 AI가 포착한 이슈들도 대부분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 조금 어렵게 지금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대응 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일단 잠깐 좀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화면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이 됐어요. 전반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7%대, 코스닥은 1.5%대에서 하락 출발을 했는데 아직까지 바닥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잠깐 좀 바닥을 일부 잡아주는 듯 했으나 추가적인 매도세가 좀 나오게 되면서 저점이 또 이탈이 돼버린 시점이죠. 여기에 따라서 지금 특히나 최근의 흐름들에서 그래도 시장이 빠질 땐 그래도 몇백 종목 정도는 상승해주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종목들이 사실 거의 없어요. 이 한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의 한 10%도 안 되는 종목들이 지금 그나마 자리만 어떻게든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은 일단 무리하게 뭔가를 막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럴 때보다는 일단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시장의 악재는 언젠가는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올라가요.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고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일단 시장이 네가 어디까지 뺄 수 있냐 라고 지켜보는 것 정도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무언가를 하기보다 자, 일단 올라가는 종목들을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올라가는 종목들 우리가 아까 봤던 클로봇이라는 종목도 있잖아요. 제가 오늘 뭐 만약에 시장에 올라가게 된다면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좀 분위기가 반대가 됐어요. 아까 제가 살짝 봤는데 비료 농업 관련주는 생각보다 움직임이 좀 뜨뜻매지근하고요. 일단 이슈가 주말간에 있었던 이슈 로봇 관련주들이 먼저 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TXR 로보틱스랑 그리고 지금 클로봇 같은 대략적인 이 로봇 관련주들이 먼저 지금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뭐 많이 올라갔던 반도체 삼성전자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을 조금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따라잡지 마시고 무리하게 팔지도 마시고 기다리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밖에 없는 이유가 시장이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분명히 내려가는 종목들, 내려가는 시장에서 올라가야 되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뜸한 반면에 오히려 시장이 떨어지고 있어도 기술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게 현재의 시장이고 지금으로서는 현재의 시장 어디까지 뺄 수 있는지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오늘 같은 날에는 사실 단타도 조금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의 시장과 굉장히 유사해요. 어느 정도 반등 잡힐 것 같더니 결국에는 기술주들도 모두 우수수 떨어지는 하루였기 때문에 오늘은 무리하게 조금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팍스통신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오늘 어디서부터 매수를 해도 되는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들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이 지금 아직 바닥을 잡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크게 빠지곤 있지만 아직 바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떨어져도 로봇 관련주들 또 대표님께서 짚어주셨던 클로봇 오늘 상승불 켜고 있는데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제대로 된 종목 갖고 계시다면 어느 정도 든든한 대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시장이 크게 하락한다고 해서 이 공포심에 매도하지 마시고요. 시장을 어느 정도 지켜보면서 실시간으로 어떤 대응을 받아가야 되는지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